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키링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해온 사건 파일은요, 안양시에서 있었던 초등학교 토막 살인사건에 대해서 준비해왔습니다. 이번 이야기는요, 조금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BGM도 조금 슬픈 음악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2007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8동 우왕파트빌 놀이터에서 오후 3시 30분경 명학초등학교 친구 2학년 우예슬 양과 명학초등학교 4학년 이혜진 양이 친구들과 헤어진 후에 실종되었다가 다음 해인 2008년 3월 11일에는 이양이 3월 19일에는 우양의 시신이 발견된 사건입니다. 더불어 3월 17일 용의자 39살 정성현이 검거되면서 이 사건은 정성현 사건이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해요. 사실 정성현에 대해서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 폐기물이자 인간 말종, 다만 워낙 화려한 네임드들이 많아서요. 똑같이 신상이 공개된 범죄자들 중에서도 다소 지명도가 약한 편이라고 하네요. 일단 사건 개요를 살펴보면요. 실종 당일 오후 3시 30분경에 우양과 이양은요,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함께 놀다가 헤어졌으며 16시 10분경에 안양 문예예술회관 앞 야외 공연장 CCTV에서 포착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오후 5시경에 안양문화예술회관 인근 상가 주인에게 마지막으로 목격된 뒤 이후의 행적을 찾지 못하자 이길 새벽 12시 30분쯤 두 어린이의 가족이 경찰에 신고를 함으로써 수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목격자 이후에 목격자와 제보가 전혀 없어서요. 사건은 미궁으로 빠져들었고요. 12월 31일 공개 수사로 전환을 하게 돼요. 하지만 그것도 성과가 없자 다음해 1월 8일 신고 보상금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올리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지만요. 사건은 사실상 2달 동안 아무런 이렇게 공백이 되었어요. 아무런 것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3월 6일 어청수 경찰청장이요, 원점에서 재수사를 지시함으로써 재수사는 시작되었고요. 그 결과 3월 11일 오후 4시경에 경기도 수원시 권성구 호매실 IC 7보산에서 동원 훈련 중이던 예비군에 의해서 안매장된 여아의 토막사 시신이 발견됩니다. 3월 13일 국가수의 DNA 검사 결과 시신은요, 이양으로 확인되었고요. 이양의 생환을 기다리던 이양의 가족들은 주저앉고 맙니다. 이에 따라서 우예슬 양의 생존 가능성도 장담할 수 없게 되었고요. 그 다음날에는요, 경찰이 이양의 집에서 130m쯤 떨어진 곳에 혼자 살고 있던 정성현이 사건 당일에 동안구 렌터카 회사에서 차를 렌트했다가 그 다음날 반납한 사실이 확인되었고요. 해당 차량의 트렁크에서 혈흔을 채취했습니다. 이틀 후 혈흔의 주인은 역시 아니나 다를까 우양과 이양의 것으로 드러나면서요. 두 어린이는 모두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어요. 당일 오후 9시 25분쯤에 충청남도 보령시 어머니 집에 머물고 있던 정성현을 검거합니다. 정성현은요, 검거 당시에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억울하다 식의 말만 되풀이했다고 하네요. 정성현의 범행 동기로 보면요, 정성현은 유년기에 아버지로부터 폭력과 학대를 당했고요. 초등학교와 중학교 재학 당시에 친구들로부터도 따돌림을 당하면서
고등학교도 적응을 하지 못했다고 해요. 청년기에 접어들면서 여성들로부터 원인 모를 배신감과 혐오증을 갖게 되었고요. 이로 인해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을 합니다. 이후 안양시의 한 자취집에서 운둔하며 지냈던 정성현은요, 사건 당일 성탄절 예배 후에 두 초등학생에 접근해서요, 자기네 집에 강아지가 아프다, 좀 돌봐달라 라고 유인해서 집으로 데리고 와서 성추행을 하려고 했지만요, 아이들이 심하게 저항을 했대요. 그래서 살해 후에 시신을 토막내서 안매장을 하고 군자천에 버렸다고 진술을 해요. 일단 앞서 언급했듯이 정성현은요, 자기가 안 했다를 반복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정성현이 자백할 때부터 내가 안 했다, 했다, 안 했다를 계속 오락가락 했었는데요. 그 후에도 이번에는 어떻게 살인을 했는지에 대해서 진술이 계속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하더니 나중엔 벽에 밀어서 살해를 했다고 하고 계속 왔다 갔다 진술이 엇갈리는 거예요. 하지만 살해한 것 자체는 인정을 했다고 해요. 이 사건이 터지기 4년 전에 2004년 7월 17일 새벽 1시경에요. 경기도 군포시의 한 전화방을 찾은 정성현은요, 도우미였던 정모 씨와 전화로 음담배설을 나누면서 성적 흥분을 느꼈다고 해요. 당시에 36살이었던 정성현은요, 자신보다 8살이나 많은 정 씨한테 성매매를 제안을 해요. 정 씨가 동의를 했고요. 그 두 사람은 금정동 금정역 인근 W 모텔에서요, 만나서 서로 성관계를 시도하고요. 그녀는 대가를 너무 많이 요구한다는 이유를 들어서 정성현이 거절을 하자 정 씨는 그를 모욕하는 말을 했고요. 분노한 정성현은 수차례 폭행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이 44살의 정모 여인은요, 그 여관에서 정성현에 의해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시신을 집 근처 야산 등에 버렸다고 진술을 해요. 정 씨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요, 정성현에게 주먹으로 얻어맞은 정 씨가요, 방바닥으로 넘어지면서 부딪히게 돼요. 그러면서 뇌출혈을 일으키게 돼요. 정성현은요, 7월 17일 새벽 2시쯤에 시신을 모텔에서 끌고 나왔고요. 모텔 주인은 그저 술에 만취한 그녀가 정씨의 등에 엎여 나갔다 보다 여겼지만요, 사실 정씨는 이미 죽은 상태였어요. 죽은 여자를 업고 나간 거였죠. 정성은 이 모텔 근처 골목에 숨진 정씨를 잠시 앉혀놓은 다음에요, 차를 가지고 와서 시신을 집으로 옮겼어요. 그로부터 4년 뒤에 그가 두 어린이들한테 저지른 범죄 방식과 같은 방식으로요, 시신을 토막내고요, 시신을 검은색 비닐봉지에 나눠 담고 집 근처 야산에 묻었어요. 하지만 그는요, 그것으로 만족스럽지 않았는지요, 다시 야산으로 가 묻어있던 그것을 꺼내 들어서요, 군포에 있는 다른 야산에 옮겨 안매장을 했다고 해요. 또라이 아니야? 뭐하는 짓이야 지금? 정씨가 실종된 바로 다음에요, 정씨가 정성현과의 마지막 통화 이후 종적을 감췄다는 것을 확인한 경찰은요, 정성현을 소환을 했어요. 정성현은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통해서 거짓 반응까지 얻어냈고요. 정성현은 대리운전 때문에 통화를 한 것이라고 진술했고 완간히 부인을 했대요. 근데 또 휴대전화 위치 확인 시스템 등을 근거로 알리바이를 입증하자 어쩔 수 없이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다고 해요. 그때 정말 경찰이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여서 정성현을 관리했더라면 아마 혜진이와 예슬이는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되네요.
참고로 이 사건은요, 살인이 아니라요, 상해치사로 결론이 지어졌다고 하네요. 이 사건은요, 직접적이지는 않지만요, 간접적으로 어떤 미제 사건을 해결하는데 공헌을 하기도 했대요. 2006년 8월 22일에 서울시 중랑구 중량천 하수구에 몸통만 있는 여자 시신 변사체가 발견됐는데요. 시신의 신원을 알 수 없어서 수사가 힘들었대요. 근데 당시 경찰은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머리와 손 등을 끝내 찾지 못해서 시신의 신원을 밝히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몸통은 비교적 큰 부피 때문에 철망이 걸려서 흘러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발견된 것이고요. 시신의 연령대는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으로 추정되고 성별은 여성이라는 것만 확인한 상황이었다고 해요. 미궁으로 빠져든 이 사건은요, 안양 초등학생 납치 살해 사건을 계기로요, 각 경찰서에 실종 전단팀이 설치되면서요, 급진전을 타기 시작했어요. 각 경찰서에 3명가량의 실종 전단팀이 배치가 되었어요. 이들은요, 변사자와 유량자의 신원을 적극적으로 확인해서요, 그들의 가족을 찾아주는 역할을 하기도 했어요. 성동경찰서 전단팀은요, 2년 전 실종되었던 40살 김모씨 어머니가 실종 신고를 낸 것에 주목하고요, 김씨의 어머니의 유전자와 변사체 유전자를 비교한 결과 그들이 가족관계라는 사실을 2008년 7월에 확인을 했다고 해요.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한 경찰은요, 이에 따라 김씨의 남편 41살 김모씨가 사건 발생 직후에 잠적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요, 그를 유력한 용의자로 여겨서 그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용의자 김씨는요, 휴대폰을 일절 사용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건강보험 사용 기록으로 인해서 그의 소재지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했던 그가요, 아파도 병원도 안 가고요, 약국을 방문한 것도 피했을 정도로 치밀한 도피 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가 됐어요. 하지만 일용직 노동자인 김씨가 용고지인 대구광역시에서 생활한다는 첩보를 들은 경찰은요, 7월부터 2개월 동안 공사판을 전전하며 탐문한 결과 지난 2008년 9월 17일 밤 김씨를 체포하는 데 성공합니다. 김씨는 은둔생활에 지친 듯이 그녀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2006년 5월 17일 중랑구 자택에서 아내와 다퉜고요.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했으며 이후 시신 유기를 쉽게 하고자 사체를 절단했고요. 절단된 사체를 새 비닐봉지에 담아서 중랑구 하수구에 버렸다는 모든 혐의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정성현이라는 이 나쁜 쓰레기 같은 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놈은요, 일단 얼굴 성판대가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십니까? 생긴 것도 참 희한하게 생겼다, 진짜. 1969년 7월 14일 충청남도 보령시에서 버스 운전기사인 아버지와 미용사인 엄마 사이에서 이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어요. 유년 시절 서울로 상경 이후에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상위권 성적을 기록하면서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자랐다고 해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가정 불화가 시작됐고요. 급기야 부모님을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그 후 어머니는 정성현 곁을 떠나고요. 아버지는 어린 3남매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역부족이었는지 새 엄마를 들이면서 재혼을 하게 됩니다.
새 어머니와 같이 살기 시작한 정상은요, 어머니에게 언제 버려질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았다고 해요. 게다가 아버지와 새어머니 사이에서 이복 동생 2명이 있었는데요. 이 이복 형제들과의 편의로 인해서 심한 폭력이 더해져서요. 그의 마음은 점차 삐뚤어져 가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정성현은 유년기에도 아버지로부터 폭력과 학대를 당하였고요. 초등학생과 중학교 재학 당시에도요. 친구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하면서 고등학교에도 적응을 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상처들을 자기 딴에는 이겨냈는지 1987년 대림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 합격한 후에 별 문제없이 졸업도 했다고 해요. 정성현은요, 3명의 여성과 꽤 깊은 만남을 가졌다고 해요. 심지어는 결혼을 전제로 사귄 경우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는요, 그녀들 모두에게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를 받은 후에 정상적인 이성교제를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이 정성현에겐 상처가 있었다고 해요. 2006년 동거녀가 사망을 했는 사건이 발생을 해요. 이 동거녀의 사인은 알코올 중독으로 밝혀져요. 당시에 38세 노총각이었던 이 정성현은요, 동거녀가 죽은 뒤 혼자 살면서 포르노 동영상을 탐닉했어요. 결국 정성현은 어머니에 대한 증오, 여자친구에 대한 증오 등을 겪으면서 점점 더 여성에 대한 증오감만을 쌓으면서 살아왔다고 해요. 검거 당시에 그의 집 컴퓨터에서 발견된 야동 파일만요, 무려 11,400개 정도였다고 해요. 그 중에서도 다른 것도 아니고 하드코어에 속하는 아동 음란 동영상이랑요, 스너프 필름이라고 혹시 아세요? 검색해보면 아실 거예요. 스너프 필름이 좀 잔인해요. 유독 스너프 필름이 많았다고 해요. 자, 다시 혜진이와 예슬의 범행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정성현의 경찰 진술에 따르면요, 2007년 크리스마스 날이요, 정성현은 새벽 대리운전을 마치고 아침부터 대학교 선배랑 소주를 마시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그걸 다 그 술자리가 끝났는데도 부족해서 자리를 옮겨서 생맥주 2000cc를 또 마셨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것도 또 역부족이었는지 급기야 비닐봉지에 본드 흡입까지 했다고 해요. 정성현은요, 경찰 수사 과정에서 환각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을 해요. 성인 여성은요, 상대하기 벽찼다고 판단했는지 대신 그는 아주 어리고 약하고 반항을 할 수 없는 초등학생을 선택하게 돼요. 그때 마침 동네에서 놀고 있는 2 여자아이, 이 이쁜 아이들 혜진이와 예슬이를 발견하고 정성현은 이들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을 해서 성폭행을 시도하게 돼요. 아이들이 반항하자 제압하고 모두 너무도 비참하게 살해한 뒤에 시신을 토막내기 시작합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도요, 정성현은요, 시신 훼손을 멈추지 않았는데요. 그는요, 시신의 발목부터 무릎, 허벅지 손으로 잘라냈어요. 정성현은 혜진이의 시신을 빨간색 플라스틱 통에 담아서 렌트해온 차량의 트렁크에 싣고 수원시 권성구 인근에 있는 야산 그리고 하천으로 가서 암매장을 합니다. 12월 26일 새벽 4시쯤, 왜 하필 12월 26일이야. 이날 내 생일인데. 참. 12월 26일 새벽 4시쯤엔요, 똑같은 방법으로 예슬이를 아까와는 달리 시흥시 군자천에 버려요.
그리고 정성현은 아침이 밝자 언제 그랬다는 듯이 아까 그 같이 술 마신 선배 있잖아요. 그 선배가 운영하는 회사를 찾아가서 컴퓨터를 고쳐주고요. 오후 3시쯤에 렌터카를 반납을 해요. 그렇게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채로 78일이라는 시간이 흘러요. 2008년 3월 11일 수원시 건성구에서 훈련 중인 예비군이 여아의 시신 머리 부분이 땅 밖으로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시신은요 30cm 깊이로 안매장되어 있었고요. 무려 10토막으로 잘려 있었대요. 일부 신체 부위에서 톱 자국이 발견되었어요. 자, 국가수의 DNA 검사 결과 시신은요 혜진양으로 발견이 됐고요. 혜진이의 생환을 기다리던 가족들은 그저 주저앉게 됩니다. 살아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물거품이 되고 말죠. 경찰은요 살인범 정성현이요 사건 당일에 렌트카 회사에서 차량을 빌리고 다음 날에 반납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두 어린이와 자동차가 관련이 있다는 사실도 추가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경찰의 추궁에도 불구하고요 정성현은요 25일 크리스마스 날에 집에만 있었다고 진술을 해요. 하지만 이미 트렁크에는 혈흔이 발견됐죠. 두 아이와 일치했다는 통보도 받게 되고요. 그래서 2008년 3월 16일 정성현은요 충남 보령의 정성현 어머니 집에서 잠복해 있다가 집에서 검거가 되게 됩니다. 그 후에 3월 19일 수원지법은요 정성현을 구속한 뒤에 3월 22일에 현장 검증을 실시해요. 3월 24일 공사장 인부 김모씨에 의해요 우회슬량의 머리가 발견되요. 그리고 우회슬량의 몸통 윗부분은요 결국 발견되지 못한 채로 유족들은 우회슬량의 시신을 인도받아 장례를 치르게 돼요. 따라서 국가수는 이 토막 사체들이 우회슬량이 맞다고 발표하면서 우회슬량의 사망도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었어요. 참, 이 어린아이를 2명이나 너무도 비참하게 죽인 이 사이코는요 2009년 2월에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사형 집행인데 사실상 우리나라에선 없잖아요. 폐지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요 가석방 없는 무기수로 아직도 구치소에 수감 중이라고 하네요. 우리나라도 이 사형제도가 다시 부활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나쁜 놈이 살아있는 것 자체, 숨 쉬고 있는 것 자체도 저는 너무 화가 나네요. 그리고요 또 하나의 기사가 화제가 되었어요. 이 화성 연쇄살인의 범인일지도 모른다는 기사가 떠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어요.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요 1986년부터 1991년까지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한 네티즌의 추측이긴 하지만요 화성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J로 시작하는 J씨래요. 그리고 정성현과 이니셜이 동일하다는 점, 또한 당사자의 용의자 나이가 20대였다는 것을 보아서요 약 10년 후인 2008년인 이 범인의 나이도요 39살이니까 비슷하다는 점 등이 있어요. 더불어서 J군의 혈액형이 B형이래요. 그리고 169cm 정도의 키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과 정성현 역시 혈액형이 B형인과 170cm의
키를 가지고 있다는 비슷한 것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2군과 정성현은요, 단순 강도로 교도소를 들어간 경험도 있었고요.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요, 제이씨와 정성현은 자기 집 하드디스크에 수만 장의 포르노가 들어있었던 것도 같고요. 이 사건 이전에 다른 성폭행 혐의의 공통점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무척이나 행동했던 것, 우연의 일치라고 해야 되나요? 화성 부녀자 실종 사건의 두 번째 피해자가 묻힌 곳과 도마교동은요, 불과 1.2km 거리라고 해요. 게다가 군포 전화방 여성의 사체가 묻힌 곳과 혜진 양의 사체가 묻힌 곳의 가운데쯤에 이 두 번째 피해자의 사체가 있어서요. 정말이지 그 정황만 본다면요, 정성현이 화성 부녀자 실종 살인사건 범인이라고 해도 믿을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하다고 진술을 해요. 하지만 예상과 다르게 경찰에서는요, 제이씨와 정성현은 차이점이 있다고 발표를 해요. 그게 뭐냐면 범행 방법, 신체적 특징, 게다가 판이하게 다른 범행 수법, 이 세 개가 모두 다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정성현과 제이씨가 동일인인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분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또한 제이씨는 계속 수원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 수원에 거주하고 있는 것까지 알았으면서 왜 못 밝혔을까요? 2년 뒤인 2009년에 결국 대법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고요. 정성현은 처음부터 살해 의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피해자들을 유인해 살해했고 시체를 훼손해 숨기는 과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행이 결코 우발적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들 나이가 어린 초등학생이라는 점, 그리고 성폭행을 시도했다는 점, 이전에 군포 도우미 여인 상해치사로 전과 기록이 있다는 점 등으로 볼 때요, 정성현에 대한 사형이 확정되면서 현재 국내 사형수는 모두 59명으로 늘어났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그 2009년으로 59명이니까 지금으로도 벌써 10년이 흐른 거잖아요. 거의 9년이란 시간이 흘렀잖아요. 사형수는 더 많아졌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그 이후에 기사를 보게 됐는데요. 참, 이 기사를 보면서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 당시 2014년 3월 3일 오후 5시 45분쯤에 안양시 만안구 자택에서요, 혜진이의 아버지 이창근 씨가 53세의 나이로 사망한 것을 부인이 발견했대요. 사망 원인은 그의 지병이었던 심근경색증이라고 하네요. 아이가 죽고 나서 회사를 그만둔 이 아버지는요, 지난 6해 동안요, 매일을 술에 의존했고요. 이 양이 어려웠던 살림살이가 조금 나아졌을 때 생겼던 소중한 딸이라서 이 아버지가 이 딸에 대한 애착이 무척 강했대요. 그리고 너무도 사랑했대요. 그래서 너무 허망하게 딸이 죽어버렸으니까 슬픔을 견디지 못한 거죠. 그래서 병을 얻게 됐고요. 이로 인해서 결국 돌아가시게 됐대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시신은요, 수원 연화장에 화장돼서요, 앞서 딸이 묻힌 안양 청계공원 묘지에 안장되었다고 해요. 근데요, 여러분, 더 웃긴 이 정성현의 이 사이코가 어떤 짓을 했는지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면 뒷목 잡을 준비하시고 쌍욕할 준비하시고 들으셔야 될 거예요. 2014년 10월 10일 정성현은요, 몇몇 언론사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 민사소송을 내요. 관련된 기사를 볼 때 정성현은요, 이들 언론사가요, 보도한 기사 내용 가운데에 정성현은 2009년 2월 3명, 그러니까 안양초등학교, 그러니까 예슬이와 혜진이, 그리고 군포부녀자 1명을 살해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다는 문장을 지적하면서요. 군포에서 그가 정모 씨를 때려 죽인 혐의는 살인죄가 아니라 상해치사죄인데 살인죄라고 했다고. 언론사가 사용한 살해라는 표현은 잘못됐다면서 이 정확하지 않은 표현으로 인하여 이 정성현 이 사이코는요, 명예훼손으로 각 언론사마다 배당금 200만원씩을 청구해요. 그런데 이 판사는요, 일반적으로 살해라는 용어를 사용함에 있어서요, 반드시 고의에 의한 죽음만을 뜻하지 않는, 그러니까 죽음만을 뜻하는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면서요. 언론사들이 상해치사와 살인을 구별하지 않았다고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요. 그 외에도 정성현은요, 그가 유죄를 선고받은 그 연유 가운데요, 강제 성추행이라는 혐의 대신에 성폭행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해요. 근데 판사는요, 성폭행이라는 언어는 국어사전에 수록되지 않은 용어로요, 그 개념은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틀릴 수가 있다 라면서 그가 제기한 문제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 사건 때문에 잊혀졌던 안양 초등학생 유괴살인 사건이 잠시 재조명되기도 했다고 하네요. 참 또라이다 정말. 진짜 잘한 게 뭐가 있다고 이런 식으로 민사소송을 냈을까요? 진짜 머리를 진짜 한번 들여다보고 싶네요. 자,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너무도 안타깝게 어린 나이에 꽃도 피지 못한 채 하늘 위로 올라간 혜진이와 예슬이의 얘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요, 지금 이 혜진이와 예슬이가 하늘 위에서는 이제 아프지 않고 정말 해맑게 웃으면서 뛰어다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지켜주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사진을 몇 개를 보여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혜진이 예슬이 사진을 제가 안 보여드렸네요. 정말 예쁘고 참한 아이였는데요. 크게 보여드릴게요. 왼쪽에 있는 아이가 예슬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아이가 혜진이에요. 정말 예쁘게 생겼죠, 애들. 이렇게 예쁘게 생긴 아이들이 너무도 비참하게 살인을 당해서 떠나버렸대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지금 감기에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점점 맛이 가고 있네요. 이 아이들이 이 집에서 살해를 당했다고 해요. 이 집이 정성현이 살고 있던 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잡혔을 때 모습이래요. 얼굴은 왜 가렸을까요? 아니, 얼굴 들었으면 좋겠네, 이 사이코. 예쁘고 어리디 착한 아이 둘은 무참히 살해를 하고 지는 지금 사형수로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야. 네, 저는 지금까지 안양에서 있었던 예슬이 오예슬 양과 이혜진 양의 납치 토막 살인 사건에 대해서 준비해 왔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자, 그럼 여러분, 저는 다음 콘텐츠로 돌아올게요. 자, 여러분, 재밌으셨다면요, 제 유튜브에 가시면요, 제가, 잠시만요. 여기 보이시나요? 유튜브에서 아키링을 치시면 제 유튜브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구독해주시고요.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제가요, 조금씩 그 영상을 올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앞으로 더 많은 영상 조금 차근차근 올라갈 테니까요, 여러분.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인스타그램도 팔로우 해주시면 제가 바로 맞팔로우 해드릴게요.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럼 저는 지금까지 안양 살인사건에 대해서 조사해 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바이바이.